네, 시청자 여러분, 유일한 경제TV입니다. 유TV 국민연금 지킴이입니다. 예, 국민연금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가끔은 이제 시황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변곡점이 있을 때,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시황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또 이제 나스닥이 지난밤 장중에 만을 넘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에서 만스닥 시대, 나스닥 만 시대, 만스닥, 네, 만수르가 아니고 만스닥, 이렇게 또 제목을 뽑곤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가 침체로 갔잖아요, 지금 사실상. 근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거의 묻지마 지금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 지금 부양 규모가 한 3조 달러 가깝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GDP의 12% 수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GDP, 국내 총 생산의 12%를 지금 이 코로나19 방어책으로 지금 투입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234조 옌, GDP의 무려 42%. 지금 우리가 미국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로, 그 다음에 중국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일본이요, 지금 GDP의 42%를 지금 막대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서. 그죠? 기업들, 가게. 엄청납니다, 엄청나. 엄청나죠. GDP의 42%를 이 단기간에 2, 3, 4, 5, 네, 쏟아붓고 있는 거죠. 중국은 8조 5천억 위안, GDP의 8.9%, 유럽은 1조 3,400억 유로. 네, 이건 돈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유로존 GDP의 8% 수준. 그러니까 일본이 GDP의 42%, 미국은 한 12%에서 한 15% 정도, 중국은 한 9%, 유로존은 한 8%. 자, 우리나라, 한국, 약 한 100조 원 정도 지금 전후가 되죠. 그나마 지금 100조 원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GDP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한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리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또 이 원화 가치가 워낙 또 이렇게 또 많이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싸하죠. 네, 싸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 이게 지금 말이 지금 2조 5천억 달러, 234조 옌, 8조 5천억 위안, 1조 3,400억 유로. 말이 지금 이게 조 달러 이렇게 가는 건데, 조금 좁혀서 우리가 미국 페드가, 중앙은행이죠, 페드가 얼마나 이제 돈을 지금 풀고 있는지 딱 보면 느낌이 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왜 주가가 그거잖아요. 식물 경제하고 이 주가 너무 차이가 지금 심하다는 거잖아, 괴류율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자, 페드가 2008년, 2009년, 이때도 아주 엄청나게 큰 쇼크가 왔잖아요. 이때 연준이 페드의 유동성 공급 규모가 한 1조 3천억 달러.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얼마? 3조 달러. 근데 이게 지금까지고 앞으로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거야. 건수만 잡히면, 구실만 생기면. 그러니까 리먼 파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페드가 푼 돈이 지금 1.3조 달러인데 지금까지 푼 돈이 3조 달러. 앞으로 얼마나 더 풀지 몰라. 느낌이 오십니까? 감이 좀 오세요? 그 리먼 파산 때 엄청났잖아요. 그때 뭐 헬리콥터 벤이다 해가지고 막 달러를 막 살포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벌써 그거보다 2배 이상을 지금 풀어버린 거야, 돈을. 가게 살리고, 중소기업 뭐 살리고, 뭐 셰일가스 업체 살리고, 항공업체 살리고, 뭐 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 살려. 네. 이거는 뭐, 구조조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살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강성구 PD가 편집해서 하겠지만, 프레드, 아시죠? 네. 무슨 만화 주인공이 아니고, 연방준비경제데이터,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FRED. 여기 가보면은, 그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그 첫 화면에 보니까 한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준의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연준의 그 자산의 그 증가분, 이런 것들이 쭉 차트로 나와 있는데, 2008년 이때 살짝 단기간에 훅 뜯겼죠. 당연히 돈을 그때 풀었으니까. 많이 여러 가지 국채를 사들이고, 또 모기지 증권, MBS 사들이고, 대신 달러를 풀었잖아요, 그때요. 기억하시죠? 예. 그때 조금 튄 게 나와요. 예. 딱 표만 보면 나와. 근데 2009년 2월부터 페드의 그 그쵸? 대차대조표, 요거, 증가한 그 그래프 각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그래서 보니까, 지난 3일 기준으로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가 7조 2천억 달러.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연준이 그 정도의 돈을 지금 무언가를 사들이면서 막 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7조 2천억 달러. 4월 초반인가 중순 때인가 그때 이제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큰일이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연준이 막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벌써 지금 7조 2천억 달러예요. 2009년 풀고 나서 그때 당시 얼마? 겨우 2조 달러 넘었어. 겨우 2조 달러. 근데 지금 얼마? 7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지금 빵 뛴 거예요. 갑자기 빵 뛰어가지고 3조 몇천억 달러가 지금 확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돈이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예. 자, 연준의 이렇게 엄청나게 무차별적인 이 통화량 공급, 달러 살포, 그죠? 양적 완화, 달러 살포. 심지어 투기 등급 중소기업 투기 등급 회사차까지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죠? 은행들 대출을 통해서. 자, 이 돈은 어떻게 되냐? 그냥 기업들한테 대출해주고, 가게 대출해주고, 지원해주고. 근데 그게 이제 실물 경기로 지금 짝짝짝짝 이렇게 전염되고 있나요? 아직 안 되죠. 돈이 지금 잘 안 가요. 어디게 되냐? 돈이 지금 이 어떤 시장에, 금융시장이라든가 어떤 투자 시장에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도 가야 되고 막 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잘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도 상당히 유사한 맥락이다. 그냥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못 가잖아요. 강남에 10매덕짜리 집 샀다. 그러면, 그래? 이 젊은 사람이 집 샀네? 자, 현금 출처 구체적으로 적어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소명하지 못하면, 그냥 자금 추적 들어와요. 세무조사, 국세청. 얼마나 무서워요.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그거 알면서도 못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기준금리 0.5% 시대. 은행에 1억 맡기면 1년 동안에 그 은행 세금, 이자에 붙는 세금 떼고 나면 얼마부터?
50만 원? 뭐 이런 얘기 나와요. 1억 맡겼는데 1년 동안에 50만 원 받아. 이거는 뭐 이자가 사실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럼 돈이 어디로 가냐?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2분기 기업 실적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도 주식시장에 돈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예. 자, 그래서 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으로.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애플, 아마존이 지금 막 팍팍 튀고 있잖아요. 우리도 약간 성장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주식 대형주들이 일단 먼저 그런 유동성에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다음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요새는 다 패시브로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지수 관련주들, 코스닥에 있는 그런 큰 바이오주들 뭐 가겠죠. 수혜를 입겠죠. 그냥 구조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주목하는 건 이제 우선주인데, 예, 이런 유동성 장세가 뭐 엄청나게 이제 순환매를 만들고 뭘 만들 거예요. 여기서 막 지금 미국에서 다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날 조짐이라는데 여기서 다시 또 빵 확진자가 막 급증하고 이러면 여름이 오고 있는데 이러면 또 이제 충격이 오겠죠. 시장도 충격을 받을 거야.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자, 2부. 전 세계 유동성 장세에서 한국도 똑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유동성이 돌고 돌아서 요즘은 어디로 가냐? 우선주다. 그 한 단면이.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우선주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10일, 6월 9일 하루 쉬더니 오늘 또 상한가 갔어요. 지난 1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 엄청나죠? 54,500원짜리가 6거래일 만에 26만 1,500원. 379% 폭등. 이거 잘 잡았으면 대박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림의 떡이다. 상장 주식수가 몇 주다? 11만 4,845주. 시총 얼마다? 시가총액 300억. 초소형 스몰캡인 거예요. 삼성중공업 무선주는 쉽게 얘기해서. 보통 주는 상장 주식수가 몇 주예요? 뭐 증자하고 막 그랬잖아요. 안 좋아가지고. 6억 3천만 주다. 우선주는 몇 주? 11만 4,800주다. 느낌이 싹 오죠. 그래서 보통 주는 뭐 한 4,800원에서 한 6,800원 해가지고 한 40% 정도 올랐어요. 남짓. 우선주는 같은 기간 얼마 올랐다? 379% 올랐다. 강PD 부럽죠? 379%. 6일 만에. 어마어마하죠. 이게 우선주의 한 방이다, 이게. 예. 자, 기폭제는 이제 LNG선 카타르로부터 이제, 카타르 정부로부터 대규모 이제 LNG선 수주를 했다는 건데, 2027년까지 몇 척? 100척. 23조 6천억 규모인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수주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막 그 유동성이 막 돌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삼성중공업 이거. 이 발행 주식수가 뭐 11만 주밖에 안 돼. 그냥 막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부터 이제 우선주가 이 유동성 장세 또는 순환매 장세 또 이제 한때는 뭐라고 하죠? 어떤 순환매의 막바지에 우선주가 이렇게 한 번씩 오르곤 했어요. 막 묻지마 막 이렇게 상한가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선주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제 또 그 자녀들에게 증여해주는 그런 또 그 수요도 있다는 거야. 예?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우선주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느낌 알죠? 자녀가 이제 세금을 좀 내고 현금을 이제 증여를 받아. 그래서 우선주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잖아, 사실요. 이런 때 말고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 이게. 이런 우선주 랠리가. 근데 한 번 오르면 다 같이 올라, 또 이게. 그죠? 그럼 그때 미리 이제 세금 좀 내고 증여를 받아. 몇 억. 그러면 소리 없을 때
나가면 조용하게 사는 거야. 조용하게. 어느 정도 다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부모의 돈으로 올리는 거죠. 쭉 올려, 이렇게. 근데 주식수가 몇 주 안 되니까, 이거 사면 그냥 올라가요, 그냥 이건. 사면 올라가. 오늘도 삼성중공업 상한가 갔는데, 29,000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 29,400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500% 올랐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팔어? 자녀가 파는 거지, 자녀가. 그럼 주가 빠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빠지지, 주가는. 거래 주식도 몇 주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딱 맘 놓고 팔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린 부모는 손실을 볼 수도 있어. 근데 자녀는 어떻게 돼, 이미? 500% 먹은 상태에서 팔면 뭐 300~400%는 기본적으로 챙긴다는 거지. 그럼 몇 억이 십몇 억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은밀하게 증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녀의 계좌와 부모의 계좌 간에 이런 어떤 그 흔적이 안 남아야 돼. 서로 다른 완전히 별개의 계좌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들키지 않아야 되거든. 이제 이게 기술인 거지, 이게. 증여의 기술이다. 예.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증여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옵션 시장에서 하는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사모펀드, 비슷한 그런 펀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티 안 나게 증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테크닉이 있어요. 근데 궁금하면 어떻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국민연금 지킴이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선주 돌아가면, 그래서 KG, 동부제철, 우선주, 이게 상장 주식수 53,000주 밖에 안 돼. 이런 것도 그냥 몇 주 사면 그냥 상한가 가요. 하나솔루션 우선주, 지금 연일 급등하고 있어요. 막 상한가 가면서. 자, 하나 우선주 보니까 발행 주식수 약 48만 주 정도. 시가총액이 240억밖에 안 돼. 하나 보통주하고 우선주는 그래서 완전히 게임이 다르다, 이게. 역시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주식수가 한 110만 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시가총액은 한 217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우선주가 이렇게 톡 튀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하나가 투자한 미국의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 상장 후에 하루 만에 주가가 100% 오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따라서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튀었다. 한 7억, 한 5천만 달러를 넘어서더라. 한 8억 달러 된다. 지분 가치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주는 조금 하루 이틀 오르다 말고 우선주가 그냥 주식수가 안 되니까 그냥 붙어버린 거야. 붙어버렸어. 자, 하나그룹이 과연 미국 시장에서 2차 전기자동차, 그죠? 수소전기차, 트럭, 얼마나 좀 선방할 수 잘 이게 좋은 수소 트럭이 나올지,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좀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요즘 이제 말씀드렸죠. 우선주는 한번 가면 때로 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이제 주도주는 당연히 삼성중공업 우선주고, 무려 6일째 상한가. 그 외에 이제 쏙쏙쏙 노르페인트 우선주, SK 네트워크스 우선주, SK 네트워크스 우선주도 요것도 참 발행 주식수가 11만 3,600주밖에 안 돼. 삼성중공업 우선주랑 비슷하거든요. 오늘도 훅 올랐다가 또 훅 꺼지고 한 보합에 마감했는데 하루 거래량 14만 한 3,000주. 이미 전체 상장 주식수를 넘어섰어, 우선주. 재미난 우선주예요, 이게. 자, 절대 망하지 않을 대기업 계열의 우선주인데 발행 주식수가 몇십만 주밖에 안 돼. 이런 우선주가 타깃이 된다. 전형적인 유동성 순환매장세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티 안 나는 증여를 은밀하게 옛날에 해왔다. 이런 정황도 있고 그런 제보도 있었고, 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 즐기시라. 그런데 책임은 못 진다. 책임은 누가 지냐? 투자자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지금 뭐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 묻고 싶어요. 얼마나 진짜 지금 직접 투자하잖아요. 직접 투자. 예외 없이 다. 주식 투자 경력이 10년, 20년, 30년, 뭐, 한 달, 두 달, 1년. 경력에 상관없이 다 지금 직접 투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형관리 지금 하고 계신가요? 주식이라는 자산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 주자다. 유동성이 몰려가지고 오를 때는 확 오르다가도 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색깔을 확 바꾼다. 얼굴을 확 바꾸는 거죠. 우선주 말씀드렸잖아요. 상장 주식수가 뭐 10만 주, 20만 주밖에 안 돼. 어떤 우선주. 이거 오를 때 이렇게 몇 주 사면 올라. 만주, 2천주, 만주 막 1000주 사면. 반대로 빠질 때는 팔지도 못해요. 그냥 뭐 하한가 가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우리는 여러 번 많이 목격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아닌 것은 어떻게 해라? 탐내지 마라. 넘보지 마라. 특히 발행 상장 주식수가 몇 주 되지도 않는 우선주. 강상구 PD, 삼성중공업 우선주 막 6일째 상한가 갔어.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소액. 저런 탐욕이 나중에 저런 욕심이 화근을 부른다. 소액이라고 10만원, 20만원이라고 더 꼼꼼하게 투자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부. 한국의 유동성 장세와 그 유동성 순환매 장세를 대표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우선주와 다른 우선주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